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도심 테드 터너 드라이브에 있는 연방정부 건물이 지난 토요일 시위대에 의해 파손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이 있는데요. 연방보호청의 로버트 스펄링 대변인은 여러 개의 유리창이 깨졌고 시설 자체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토요일 저녁 국토안보부 건물 밖에서 시위가 있는 직후에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연방요원의 시위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폭력적인 성향을 띠자 경찰이 이를 폭동으로 규정해 최루탄을 쏘며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최소 45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과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는 한 차량이 시위대 군중에 뛰어들어 돌진하면서 시위에 참가한 시민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는 법원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를 파손했고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와중에 덤프트럭이 불에 타자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월마트가 실제로는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손님도 쇼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CNN과 비즈니스 인사이드 등이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뿐만 아니라 홈디포, 로우스, CVS, 월그린 등도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월마트 대변인 델리아 가르시아는 신체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은 어차피 쓰기를 거부하는 고객에게 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고객들이 상점 직원이나 다른 고객에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한 시민에게 20대 남성이 총을 겨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아버지가 탄 휠체어를 밀고 물건을 고르던 중 어린 딸과 함께 월마트를 찾았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이 남성을 우산 끝으로 때리자 남성이 권총을 꺼내 여성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강제성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 셈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체인점들이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북부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가지던 중 교인 4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담임 목사 데릴 로스가 어제 밝혔습니다. 워리어 크릭 미셔너리 침례교회 로스 목사는 자신을 포함해 교회 전체가 감염됐다고 말했는데요. 로스 목사는 경미한 증상만 있지만 2명의 남성 신도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 내내 아침과 저녁으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요. 목요일 저녁 예배 후에 교인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당장 부흥회를 중단했는데 금요일부터 교인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교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직장에서 3명이 함께 일하는데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무증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 선거에 민주당 측 후보인 존 오소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엘리샤 크레머가 지난 토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소프 본인도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프는 토요일 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지아주는 연방 상원 의석 2개가 모두 공화당 차지입니다만 올 11월 선거에서 한 석이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소프 후보의 어머니 헤더 펜트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으로 활동해 한인사회와도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오소프는 지난 예비선거에서 50%를 넘기며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 청영사관이 지난 24일 폐쇄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미국 관리들이 접수했습니다. 이어 중국 청도 주재 미국 청영사관 역시 현지 시간 27일 철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청영사관 업무를 종료했다고 밝히고 중국 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추가로 중국의 영사관을 폐쇄할 수 있다고 내비친 상황이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연설에서 중국을 프랑켄스타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3개월은 미중 관계가 극도로 위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핵무기를 늘려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깊어져 외교 단절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이번 주 발사될 예정이라고 스페이스.com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임무는 화성에서 미생물 흔적을 찾는 것인데요. 인류가 화성에 탐사 로버를 착륙시켜 탐사한 것은 미국이 유일한데 지금까지 4대의 로버가 화성에 도착해 탐사 임무를 실행했습니다. 5번째 화성 로버가 될 퍼서비어런스는 오는 30일 아침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3일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선 10-1 1호를 발사해 이번 퍼서비어런스의 발사는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주에서의 패권 경쟁도 가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 6.25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드라마를 만들 계획이라고 중국 매체 관찰자망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라디오텔레비전 총국드라마국은 최근 관련 회의를 열고 압록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의 한국전쟁 관련 드라마를 40부작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고스란히 담게 되는데요. 미국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미국이 다른 속셈을 품고 항공기로 랴오닝성 단둥을 오폭해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자 중국 지도자들이 싸움을 결심한다는 내용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나이지리아 해적에 납치된 지 32일 만에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사히 석방됐다고 주 나이지리아 한국 대사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은 지난 6월 24일 참치 조업을 하던 파노피 프론티오를 타고 있다가 납치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가나인 1명과 함께 해적들의 스피드보트로 나이지리아 남동부 델타 지역에 끌려갔는데요. 그곳 해적 세력은 30-40명으로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생계형 해적들로 알려졌습니다. 바나나잎으로 허름하게 만든 움막집에서 생활했다는 한국 선원들은 하루 2끼 인도미 라면만 먹으며 무장한 해적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석방된 선원들이 석방 후 가장 먼저 먹은 한국 음식은 삼겹살과 김치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해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북한 당국이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모두 닫아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경고음을 연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월북 탈북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월북한 김 모 씨가 한국에서 지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제백신연구소에 개인적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대 연구공원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는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 어린이 전염병 예방 백신 개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공동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구강모 회장의 따뜻하고 시의적절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협력기관들과 힘을 모아 백신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중한 기부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 사업자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나 B2B 전문점 행세를 하며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 판매자들은 현금 결제 시 할인해준다면서 현금 입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고객센터에 이 같은 피해가 접수되더라도 공식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점이 아니어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전을 구매할 때 제조사와의 공식 거래 관계에 있다는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